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채가 3조 원이 넘는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부족 때문입니다. 네, 해외여행이 늘면서 매출은 계속 늘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10년 전부터 사세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라섰던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60위권의 중견기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금호 아시아나그룹 본사로 모인 금호산업 이사들. 주말 동안 채권단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에어 부산 등 자회사까지 묶어 매물로 내놨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과 아들 박세창 사장도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 매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장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오는 25일로 다가온 아시아나항공.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차입금은 3조 4,400억 원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만 1조 3,200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무리한 M&A를 동원한 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실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까지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에 요청한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다른 계열사의 주가도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지분 매각을 위한 주관사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금호그룹은 2004년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 그룹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이었죠.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기업 인수를 밀어붙일 땐 재계서열 7위까지 올랐지만 이제 25위를 거쳐 60위권으로 밀리게 됩니다. 자, 현장으로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윤수 기자,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는 몇 개 층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한 상태입니다.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은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구조 조정이 동반될 수도 있는 만큼 직원들은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불안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익명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궁금하다면서도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이 인수의 주체가 됐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한때 재계 7위였던 그룹 규모는 중견 기업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박삼구 전 회장 일가 등을 정점으로 수직 계열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전체를 떠받쳤는데요. 지난해 그룹 매출 9조 7천억 원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6조 2천억 원으로 60%를 넘겼습니다. 그룹 총 자산 규모 역시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만큼 그룹의 알짜배기 사업 분야를 대부분 떼어내주면 사세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후엔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 등 3개 계열사만 남게 되는데요. 지난해 11조 원대였던 자산 규모는 4조 5천억 원대로 주저앉아 재계 60위권 밖으로 물러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금호 아시아나그룹 본사 앞에서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은 누가 될까요? 자금이 풍부한 SK그룹, 또 항공기 엔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그룹 이외에 애경이나 CJ그룹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전이 어느 정도 불붙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을 조문하러 찾아온 최태원 SK 회장 주변으로 취재진이 몰려듭니다. 지난주부터 아시아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재계 어른이 또 한 번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 회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SK는 유력한 인수 후보로 지목됩니다.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조 단위. SK는 반도체와 통신사 등 계열사들의 현금 여력이 충분하고 지난해 최규남 전 제주항공 대표도 영입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도 손익계산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 계열사가 있는 하나와 물류 택배업계 1위 계열사를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CJ도 거론됩니다.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업이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고요.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인수에 앞서 매매 차익을 노린 사모 투자펀드가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와 환율 변동 등의 위험과 정부 규제가 많은 항공사업의 특성상 섣불리 인수전에 뛰어드는 곳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그동안 꾸준히 매출이 늘었던 아시아나항공. 무엇이 문제여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경제산업부의 김지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그룹의 핵심인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뭘 꼽을 수 있나요? 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승자의 저주입니다. 박삼구 전 회장의 무리한 인수합병에 그룹의 날개까지 꺾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이죠.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6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네. 대우건설을 이렇게 인수했습니다. 네. 2년 뒤에는 대한통운까지 사들였는데요. 이렇게 무리했던 거는 이렇게 무리하게 구매를 해도 이 회사들이 돈을 좀 벌어오지 않겠냐 기대를 했던 건데 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죠. 네. 그룹은 2009년 대우건설을 도로 내놨고 이 과정에서 1조 5천억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결국 대한통운과 계열사들, 이렇게 많은 계열사들까지 상당수 팔아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룹 주력인 아시아나항공의 자금도 대거 들어갔고 이때 부실해진 재무 구조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매각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삼구 전 회장, 몸집을 불리려고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그런 공격 철학이랄까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였습니까? 맞습니다. 박 전 회장이 몸집을 불리려고 하다가 자금난에 몰렸기 때문에 당시에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복귀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지원 기준은 박 전 회장이죠. 대주주의 재기가 아닌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 자체를 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대 경영 철학을 추구했던 박 전 회장은 결국 회생을 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은 살리지만 사람은 바꾸겠다. 지금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자의 저주 이외에 두 번째 요인이랄까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기내식 대란입니다. 당시 아시아나가 기내식 업체를 바꿨는데요. 새 업체 공장에 불이 나면서 차질이 빚어졌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기존 업체는 재계약을 협상할 때 아시아나가 지주회사의 채권 1,600원어치를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네. 당시에 기내식 사업 자금으로 금호 타이어를 다시 사들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박 전 회장은 부인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 일주일간의 대란은 금호 아시아나의 과도한 채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경영권을 사실상 내놓게 되는 건데 이렇게 백기를 들게 된 세 번째 요인 어떤 걸 또 꼽을 수 있습니까? 형제난이 있었습니다. 네. 2000년대만 해도 이 그룹은 박 전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현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함께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부실 경영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자 소문났던 형제에도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무리한 기업 인수를 반대한 동생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결국 2010년에 형은 건설과 항공을, 동생은 석유화학으로 분리해서 각자 도생에 나섰던 건데요. 네. 결국 확장 철학을 계속 고수한 박 전 회장은 누적된 리스크로 결국 퇴진을 했고 아시아나 그룹도 해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김지환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경기 성남시의 분당 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원인 은폐 의혹 사건입니다. 3년 전 이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진 뒤 숨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전혀 다른 설명을 들었습니다. 권위 있는 대형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안보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미숙아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레지던트 의사는 응급조치를 위해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생아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곧바로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발견됐고 신생아는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고는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신생아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병원 측도 병원 부원장 등을 보직해임하고 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우선 산모와 가족분들께 아픔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시 산부인과 주치의는 낙상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의료진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의사와 행정직원 등 병원 관계자 9명입니다. 경찰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 2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건 신생아가 숨진 사실을 알았던 병원 사람들이 9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 9명에는 부원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당 차병원이 조직적인 은폐에 나서면서 차트는 삭제됐고 진단서는 위조됐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경찰이 먼저 주목한 부분은 숨진 신생아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부검 여부를 결정할 사망 종류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은 숨진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부검 절차가 없는 병사로 기록하고 두개골 골절 등은 사망 원인에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숨진 신생아는 화장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신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 등 관련한 진료 기록이 삭제된 걸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신생아에 대해 당시 뇌초음파 촬영 등을 진행했지만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치의가 기록 삭제를 건의했고 병원 부원장이 승인한 내용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일단 일부 관련자를 업무 배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겠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본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분당 차병원이 사망 원인을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권솔 기자가 들었습니다. 의료진 실수로 그걸 이제 숨기고 애초에 아기가 좀 아팠다는 식으로 그거를 한 3년 정도 비밀로 했다는 게 사실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의료진에 대한 믿으며 양심에 거스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병원 측이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또 3년 동안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병원 측의 실수라는 거를 여태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폐를 했어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일각에서는 의료 과실 등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당당하게 일을 하시는 거면 저는 이게 촬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굳이 뭔가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당 차병원의 은폐 의혹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35억 원대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식입니다. 후보자 대신에 남편이 나서서 끝장 토론을 제안하면서 주말에 논란이 더 커졌었죠. 먼저 오늘의 움직임을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맞아 야당은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살 걸 그랬다. 정말 국민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바른미래당도 금융위에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4월 국회의사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국회에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마저 거부할 경우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란 응답은 54.6%로 적격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급 인사는 12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론 악화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 여기에 근무시간 주식거래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해결시켜줄 거래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판사로 일하며 업무 시간에 5천 건이 넘는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점심시간을 주로 이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주문을 한 시간이 언젠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현재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좌 원장 상세본에는 시간대별 입출금 내역이 기록돼 있어 근무 시간에 거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차명거래 의혹을 풀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이 후보자 명의 주식을 위임장을 받아 거래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임장 내역과 부부의 통장 사본 내역 등은 국회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오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OCI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 활용 의혹도 받습니다. 진보 법조인의 이러한 색다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 변호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측이 증거를 제출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청와대가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낙마한다면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피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이미선 후보자 지키기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거치가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동호, 최종호 장관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낙마자가 나오면 검증을 맡았던 조국 수석을 더 이상 옹호하기 쉽지 않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이번에는 물을 수밖에 없어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청와대의 조수석 지키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문재인, 문재인의 조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조수석은 2015년 재보선 패배로 당대표 사퇴 위기에 처한 문 대통령을 돕겠다며 정당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평생 처음 특정 정당의 직함을 맡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정수석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마무리될 때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게 조수석의 입장인 만큼 거치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여인선 앵커가 휴가를 가서 이번 주 뉴스에이는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가수 승리 관련 속보입니다. 승리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은 승리 일행과의 식사와 골프 비용은 모두 내가 냈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승리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유료홀딩스 유인석 대표는 언제부터 알던 건가요? 윤 총경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승리와 함께 2번 식사를 했고 유인석 대표 등과 2차례 골프를 쳤지만 식사와 골프 비용은 자신이 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골프 횟수는 모두 4차례였고 비용도 모두 유인석 대표가 낸 걸로 밝혀졌습니다. 비용 결제에는 유리홀딩스의 법인카드가 쓰였습니다. 승리와의 4차례 식사 포함 윤 총경이 단체 대화방 참여자와 식사한 건 모두 6번. 경찰은 이 중 2번은 유인석 대표가 결제했고 윤 총경이 2번 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윤 총경은 나머지 2번도 자신이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을 따져 윤 총경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승리의 성접대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7년 승리의 필리핀 생일 파티에 참석한 유흥업소 직원에게 승리 측이 여행 경비로 보기 어려운 돈을 입금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 돈이 성매매 대금 성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승리 단체 대화방 멤버인 가수 최종훈 씨는 음주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 하고 언론 보도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경찰서 팀장에게 생일 축하를 받았다고 해서 유착 의혹이 일었는데 이 경찰관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것뿐이라고 하는군요.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음주 단속이 적발된 가수 최종훈 씨. 최 씨는 승리 단속방에 경찰서 팀장에게 생일 축하를 받았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축하 문자 메시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경찰 조사 결과 최 씨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한 사람은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이었습니다. 교통조사계장은 팀장보다 상관입니다. A 조사계장은 경찰 조사에서 최 씨에게 건 전화는 조사 과정의 불편함을 조사하는 이른바 해피콜을 걸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생일 축하는 자료에 최 씨 주민번호 앞자리가 적혀 있어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피콜을 음주 단속에 걸린 최 씨에게 한 것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피해자라는 위주로 가해자들 청소 잘 안 해요. 수가 좀 다르겠죠. 경찰이 단속 경관에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최 씨만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 규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베프란 말은 베스트 프렌드를 줄여서 요즘 쓰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베프야. 바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데요. 이 바람에 몇 년 전 마약 수사가 흐지부지 된 것을 두고 의심이 많았죠. 관련된 소식 보도에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인터넷 블로거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황하나 씨는 지인에게 경찰청장과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삼촌이랑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강하나 그랬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 발언에 대해 추궁을 받자 홧김에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장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하지만 확인 결과 황 씨를 조사한 수사관의 컴퓨터 접속 위치는 서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했다는 남대문경찰서 내부 투어도 경찰 친분과는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황 씨가 경찰서에서 큰 소리를 울며 112 상황실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함께 잠시 둘러봤다는 남대문경찰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던 황 씨의 소재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기 발령한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유착 의혹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황하나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것, 바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인데요. 곧 경찰에 소환됩니다. 박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박유천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경찰에서 부르면 언제든 소환에 응하겠지만 마약 투약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박 씨의 마약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전화통화와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약 사건에 연관된 단서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박 씨 주장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를 급하게 부르지 않는 이유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올해 초 황 씨와 박유천 씨가 만난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박 씨를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검찰 수사단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바로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나라고 밝혀온 인물인데요. 오늘 돈봉투 얘기도 꺼냈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한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온 A씨가 오늘 김학의 수사단에 비공개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동영상의 여성이 저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당사자입니다.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검찰은 A씨가 진술에 번복한 점 등을 들어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당시 A씨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뿐 아니라 뇌물 혐의의 단서를 A씨가 쥐고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수사단은 또 2013년 별장 성범죄 의혹 첫 수사를 지휘했다가 청와대 외압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작성한 경찰 업무 일지입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전 기획관의 업무 일지에는 윗선에 사건을 보고한 경위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변호사는 새 증거도 없이 재개된 이번 수사가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며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오는 24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됩니다. 개봉을 앞두고 영화 속 히어로들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죠. 이현용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장충체육관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출연 배우들이 4천여 명의 팬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미처 입장하지 못한 팬들 100여 명은 이렇게 밖에서 배우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아이언맨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호크아이 역의 제레미 레너, 그리고 캡틴 마블 역의 브리 라슨을 만나기 위해 어벤져스 캐릭터의 옷이나 분장 차림을 한 팬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2개 국가 대상 기자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네 번째로 한국을 찾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포토타임에서 춤을 추는 팬 서비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배우들조차 결말을 모를 정도로 철통 보안인 가운데 팬들의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My favorite is Ant-Man goes up Thanos' butt and then makes himself big. And that is exactly what happens. 브리 라슨은 광장시장에서 일명 마약 김밥을 먹고 제레미 레너는 경복궁을 구경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I had to try all the local stuff. Yes. Good, good. Very good, very good. Soju. I've eaten my way through so far. 엔드게임 러닝타임은 마블 영화 가운데 가장 긴 3시간 2분인데요. 역대 외화 흥행 2위를 차지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1120만 관객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양자택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냐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냐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미국과 북한 정상이 워낙 내 방식대로만 하겠다면서 생긴 일입니다. 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에 문 대통령은 충실했건만 지금 상황이 가장 어려워졌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 그가 내놓은 돌파구는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보도에 안건우 기자입니다.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의지가 확인됐다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 2시간가량 만났던 2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원포인트 회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내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납니다. 또 5월 말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에 맞춰 한국 방문도 함께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국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중재자 역할을 하며 대화 불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 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이번 주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은데 제재 완화 대신 종전선언 같은 체제 보장을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북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죠. 그 바람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연일 자력갱생을 외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러는 동안 북한은 해외 판매가 막힌 석탄을 요즘 헐값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강조합니다. 적대 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자족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도 야만적인 제재 봉쇄 속에서도 든든히 전진해 나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를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건데 속사정은 다릅니다. 우선 제재로 판로가 막힌 북한산 석탄을 헐값에 내놓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무역 일꾼들에게 100원짜리 석탄을 가져가 30원에라도 팔아서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여객 항공기 추가 구매도 추진 중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베이징, 상하이, 선양 등 가까운 지역만 운항 중입니다. 조만간 베트남 하노이와 러시아 동부 울란우데까지 항공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항기라도 군용기처럼 제재 대상인 만큼 작은 부품 하나도 북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내일은 세월호의 비극이 일어난 지 5년이 되는 날이죠. 오늘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 신항과 희생자를 수습했던 진도 팽목항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오후 4시 16분, 구슬픈 태평소가락이 항구에 울려 퍼집니다. 살풀이 춤을 추는 춤꾼의 손끝에서 하얀 명주수건이 허공을 가릅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넋을 기리는 문화제에는 5년 전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채꽃도 보지도 못하고 제주도 땅을 밟지 못하고 세월호에서 희생된 언니 오빠들을 기념하면서 유채꽃을 뿌렸어요. 두꺼운 철판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온통 붉게 녹슨 세월호. 상처는 세월이 지나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참혹하게 훼손된 세월호에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노란 리본도 이젠 해지고 색도 바랬지만 추모객들은 리본에 적힌 글귀를 하나하나 읽으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자식 같은 입장인데 여기 오니까 진짜 참혹하고 전에 했던 그 일어난 일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5주기인 내일은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식이 열리고 경기도 안산과 인천 등에서도 행사가 열리는 등 추모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7월부터 낡은 경유차의 서울 도심 진입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노후 경유차로 하루벌이를 이어가고 있는 영세 상인들과 유통업자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7월부터 미세먼지 농도에 상관없이 노후 경유차는 서울 4대문 안 녹색 교통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과 명동 등 중구 7개 동을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녹색 교통지역의 진출입로 48곳에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단속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 대가 운행 제한 대상인데 이 지역에선 많게는 하루 3만 대의 5등급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단속된 차주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12월부터는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5등급 차량의 효과에 따라서 차량 운행 제한의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 4등급 운행 제한에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당장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상인과 유통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일할 시간에 못하겠다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 여기서 장사 좀 하고 나가라. 그거밖에 안 되죠. 공부해야죠. 뭔가 대책 마련해주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는 이런 불만을 감안해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금을 확대하고 운행 제한 시간도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배달용 오토바이와 마을버스 등을 전기차로 순차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한 지 7년 만에 체포됐죠. 이 대사관에 피신했을 당시 어산지의 일상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오랜 은둔 생활 탓인지 방 안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등 기행을 보였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발의 반바지 차림으로 집안을 가로지르며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남성.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 동안 피신하다 체포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입니다. 스페인 언론 엘파이스는 에콰도르 대사관 CCTV에 담긴 어산지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대사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어산지는 7년간 실내에 머물며 방 안에서 운동을 했고 접시나 속옷을 아무데나 방치해 대사관 직원들과 수차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People have children who are 6 and 7 years old. For your child's entire life, this man has been inside a room in quite difficult circumstances. 7년 전 인터뷰에서 대사관 생활에 답답함을 토로했던 어산지. It's a little bit like living in a space station because there's no natural light and you've got to make all your own stuff and you can't go out to shops. 현재 미국뿐 아니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스웨덴에서도 소환을 요청해 사면 초가에 놓인 신세입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로 보고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어산지를 체포한 영국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지난 9일 일본 아오모리현 바다에 추락한 스텔스 전투기 F-35A입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 항공 군사 기밀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스텔스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유출될라 이례적으로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 잔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現場海域で当該航空機の尾翼の一部をですねすでに回収をいたしておりますので、墜落した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아오모리현 앞바다에 추락한 F-35A 전투기의 잔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공동 수색 중인 미군은 이례적으로 U-290 정찰기와 전략폭격기 B-52까지 급파했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F-35A의 스텔스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수색에 총력전을 펴는 겁니다. 전투기 추락 지점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중국과 러시아 잠수함이 해저 수색에 나서 잔해를 수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미군도 소련 핵 잠수함이 하와이 앞바다에서 침몰했을 때 인양해 군사기술을 얻은 바 있습니다. F-35 전투기 같은 경우는 동맹국에만 판매하는 전투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단지 찾는다는 의미보다도 중국하고 러시아에 그것을 찾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의 동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을 동원해 수중수색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가입한 페이스북이 2시간 이상 또 먹통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거의 매달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 이용자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SNS가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20억 명 이상인 전 세계 사용자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Facebook have not issued any news or have not issued a statement about it. Facebook, come on, Facebook. Oh, Jenny, it's not working. That news feed hasn't changed now since. 2시간 이상 불통이 계속된 뒤 복구가 시작됐지만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접속 장애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지난 1월 인스타그램이 다운된 데 이어 3월에는 페이스북이 14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단순 기술 문제라고만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플랫폼 기업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지난해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안성에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최근에는 연간 250억 원이 넘는 저커버그의 황제 경호 논란까지 페이스북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평균 140만 원을 경조사비로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업체의 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1.6회 경조사에 참석했고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7만 3천 원을 경조사비로 냈다고 합니다. 1년에 140만 원, 합치고 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요. 실제로 응답자의 90%는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정월 초하루 축제인 송크란 연휴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1,6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74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태국 적십자사는 환자 급증으로 혈액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사전 헌혈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송크란 축제는 서로 물을 뿌리며 축복을 기원하는 세계 10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일당은 최근 4년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서버는 미국에 두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들이 검거된 서울 성동구의 은신처에서는 수표와 현금 등 18억 원이 든 돈가방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의 사카라 유적지에서 4천여 년 전의 고대 무덤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기원전 2500년경 한 고위 관리의 무덤을 발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덤 벽면에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들이 화려한 색깔의 그림과 기문으로 남아있는데요. 이집트 정부는 최근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카라 유적지의 새 유물을 잇따라 공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갑자기 한 달 정도 당겨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아 5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일 텐데요. 일교차가 12도에서 많게는 20도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볕도 좋고요. 또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산책하기 더없이 좋습니다. 무르익은 봄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중부 일부 지역과 강원 동해안 또 경북 지역은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남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오는데요. 제주 지역에는 내일 밤부터 10에서 40mm, 남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7도, 철원이 2도, 대구가 7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23도 안팎까지 올라서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에는 온화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범죄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르면 특수절도, 특수강도처럼 특수라는 말을 붙여서 가중 처벌합니다. 혼자 몰래 저지른 것보다 더 나쁘다는 뜻이죠. 분당차병원에서 있었던 신생아 사망 사건, 그 원인 은폐 사건은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의사와 직원이 9명이나 알고 있었고 3년 동안 숨겼습니다. 이러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점점 많은 이들이 수긍하는 것 아닐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